자, 이번 시간은 방금 음절과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음절은 다시 얘기하면, 자, 음은 우선은 이 평치랑 빼고는 그냥 잠음각각 한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잠음각각 한 개가 모여서 음절인 이게 결국은 글자 한자가 이렇게 되겠죠. 글자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강 이렇게 하면 기역 아 이응 이러진 않잖아요. 자, 한 번에 강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고 하면은 기역 오 이러지 않고 한 번에 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자 최소 단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음은 뜻을 구별해주는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고 얘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고 자 우선은 음절은 총 4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자 먼저 앞에 있는 거를 얘를 첫 자음을 초성 처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모음을 가운데 있다 해서 중성 그러면 초성 플러스 중성을 가지고 글자 한자인 음절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노, 가, 리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초성, 중성 자 모음을 가지고 음절 한 글자를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초성에서 음절을 뭐고요? 소리 값이 없기 때문에 음음과 관계가 없어요. 음음과 관계가 없고 자 읽을게요. 오, 아, 이 그러면 얘하고 같은 게 초성에서 이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얘하고 같잖아요. 얘는 음운의 개수는 1개 얘하고 같죠? 얘하고 같죠? 뭐 기타 등등 자 모음만 가지고도 뭘 만들 수 있어요? 자 음자, 글자 한자를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모음과 자음을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옥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뭐 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안, 운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초성에서 이는 없는 거니까 자 모음에다가 종성, 모음에다가 종성, 모음에다가 종성 이렇게 자 뒤에 오는 앞에 오는 모음 앞에 오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자 뒤에 오면은 얘는 종성이라고 그래 이렇게 받침 자음을 종성이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을 가지고 한 글자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곡, 간, 뭐 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처음 나는 초성, 중성, 종성 가지고 글자 한자를 만들 수 있죠. 결론은 이 음절의 개수가 음절은 글자 하면 돼요. 음절의 개수하고 똑같은 게 결국은 모음의 개수겠죠. 음절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는 결국은 모음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음의 개수는 안 돼요. 처음 여기 2개인데 음절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의 개수가 음절의 개수고 자, 저번 시간 첫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운이 모여서 음절이 되는 걸 음운과 음절까지는 뭐라고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를 깎아 먹었다 했을 때 깎아 하면은 얘를 발음하면 우리가 13항의 연음 처리에서 뒤에 형식 형태소인 깎다가 기본이니까 형식 형태소는 어미가 왔잖아요. 그럼 바로 올려서 발음해야 하니까 얘는 까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음운의 개수 한번 잠깐 볼게요. 쌍기역 2개, 아 2개, 쌍기역 2개, 아 2개. 그러니까 앞 음절과 첫 번째 글자와 뒷 음절에 자 음절은 발음으로 하면 발음으로 하면은 형태와 개수가 똑같죠. 형태가 모습이야. 동일하고
개수도 동일하다. 물론 표기로 따지면 여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그러니까 앞 음절과 뒷 음절이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고 형태도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는 발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 음절과 뒷 음절의 형태도 동일하고 개수도 동일하다. 여기까지. 음절은 딸랑 요거 하나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음절이 모여서 뭐가 되냐 하면 형태소가 되는데 형태소는 뜻이 음이죠. 얘는 가진 게 진인 거죠. 가진 최소 단위야.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얘는 가진 거고 음은 뭐라고요? 가하고 고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왜? 아하고 오 때문에 다르죠. 가하고 나는 기역과 니은 때문에 틀리잖아요. 강하고 가는 이응하고 니은 때문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음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예요. 자, 우선 종류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자립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립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하고 자, 의존 형태소 이렇게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자, 실질 형태소하고 자, 형식 형태소가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썼냐? 1, 2, 3, 4 이렇게 쓰지 않고 1, 2,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이렇게 썼으니까 얘하고 얘끼리는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대립이고 얘하고 얘가 대립이다. 자, 먼저 형태소를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형태소는 먼저 얘부터 외우고 자, 우리가 먼저 품사부터 하고 형태소를 하는 게 편한데 우선 순서대로 우리가 형태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먼저 체언하면 기능에 따라 어느 끝나는 거군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야. 네, 명사, 대명사, 수사 우선 그 다음에 체언되어 있으면 관계인 조사가 있을게. 조사. 체언되는 반드시 조사가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안 변한 게 어간. 자, 변하는 부분이 어미.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해서 먹은 어미. 그 다음에 다고니 먹으니 이렇게 여기는 어미. 자,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관형사. 물론 이제 감탄사가 있는데요. 뭐 감탄사 같은 경우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감탄사. 그 다음에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 접사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렇게 기억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자, 먼저 얘부터 우선 기억해 놓고 자, 자립 형태에서는 자, 먼저 얘를 하나 들을게요. 자, 얘를 하나 들어볼게. 태희는 밥을 일찍 먹었다. 자, 얘를 하나 들어보면 자, 형태소를 여기 그대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얘 명사, 얘 조사, 얘 명사, 얘 조사, 얘 부사.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형이 먹다죠. 그런데 얘가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자, 시간과 높임을 나타내는 건 뭐고요? 선어말 언이라고. 근데 가운데 뭔가 시간과 높임이 아니고 정미사예요. 그럼 얘도 분류해줘야겠죠. 어미가 있죠. 이렇게. 얘가 마지막 왔다 해서 얘가 어마어미 앞에 있는 게 선어머러미, 선어머러미 높임과 시간밖에 없다고요. 그럼 얘도 먹, 어간, 선어머러미, 앗, 엇, 다 이렇게. 그럼 형태소 개수가 총 몇 개냐? 자,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간, 얘가 선어말 어미, 얘도 어미. 그러면 자, 태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형태소 개수는 우선은 8개.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자, 우선 자립형태에서는, 자, 이렇게 단어 하나가 딸랑 나왔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자립형태에서요. 그럼 태희 알 수 있잖아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는 혼자 쓸 수 없잖아요. 밥,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채연은 혼자 쓸 수 있는 거고, 을, 혼자 쓸 수 없죠. 일찍, 부사 쓸 수 있죠. 자, 먹을 어떻게 혼자 써요? 혼자 쓸 수 없잖아요. 자립형태 생각하는 거는, 자, 먼저, 채연. 그 다음에, 부사, 관형사. 자, 그 다음에, 감탄사. 요렇게 해당되는 게, 자, 자립형태소니까, 여기 이제 예를 보면은, 페이. 그 다음에, 밥. 일찍. 그러면 총 몇 개야? 그러면 얘가 3개죠. 자, 자립과 대립되는 게 의존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의존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은, 조사,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자, 요렇게가 의존에 해당되니까. 자, 얘가 3개니까 총 8개죠? 8개 3개를 빼면은 5개가 다 의존이라고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는, 자, 는, 조사, 을, 조사, 그 다음에 먹, 어간, 설말 어미, 다 어머러미. 그럼 총 얘는 몇 개야? 5개. 그러니까 3개 플러스 5개니까 총 8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대립관계가. 자, 1과 2가 대립관계고, 자, 이제 실질 형태소는 뭐냐 하면은, 실질적 의미를, 실질적 의미 여부에 따라서 의미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실질 형태소를 다른 책에서는 어휘 형태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휘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와 똑같은 말이고요. 어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형식은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일명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 그래요. 자, 형태소를 배우는 이유는 단어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우리 문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배운 거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는 태희, 밥, 일찍 이렇게 실질적 의미는 혼자 나와도 실질적 의미는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로 보면, 자, 채어는 여기, 그 다음에 부사는 여기, 그 다음에 관형사는 여기. 그럼 채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아니냐, 명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형사는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감탄사, 뭐 감탄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감탄사는 여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금 자립형태소잖아요. 그러면 자립형태소에다가 자, 플러스, 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는 다 먹다로 인식되죠. 이유가 어간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플러스 어간을 하나 이렇게 더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어간은 의존 형태소 있잖아요. 여기. 의존 형태소에 어간 하나 뺏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아까 좀 자립 형태소가 태희 하나, 둘, 3개에다가 여기다가 어간인 먹을 줬으니까 얘는 총 4개겠죠. 여기다 이제 자립에 태희, 밥, 일찍, 먹 이렇게 하나 추가했으니까 얘는 총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소 8개 중에 얘가 4개니까 얘하고 얘가 대립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얘도 4개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자, 형식 형태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먼저 여기 의존 형태소가 조사, 어간, 어미, 접사 했잖아요. 근데 어간이 실질로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사, 어간, 어미, 접사가 여기가 지금 자립 형태소죠. 아니, 의존 형태소죠. 여기가 이제 의존 형태소죠. 그런데 이 의존 형태소 중에 어간은 실질로 갔으니까 여기서 빼기. 자, 어간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간만 이렇게 제외해주면 요게 형식형투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 한번 잠깐 보면 자, 의존형투소인 게 을 먹었다인데 여기서 어간을 빼줘야 하니까 는, 을, 다 이렇게 4개가 돼서 형태소의 개수가 총 8개인데 이렇게 8개가 이렇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거예요. 구별해 준 거는 우문이고 자,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대립이 되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관련이 무슨 없다 보고요.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실질형태소, 자 형식형태소인데 이 실질형태소를 일명 어휘형태소로 하고요. 형식형태소는 문법적 기능만 한다 해서 문법형태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꼭 먼저 외울게요. 체형, 명사, 대명사, 수사예요. 조사, 어간, 어미, 부사, 관형사, 감탄사, 접사. 자, 이렇게 외워놓고 자, 얘가 만약에 형태소가 총 10개 있다고 할게요. 얘가 3개면 얘는 7개가 되겠죠. 얘가 4개면 얘가 6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는 여기 자립에다가 어간 하나를 끼웠으니까 형태소의 개수는 항상 실질이 자립보다 최소가 같거나 더 크겠죠. 얘가 더 많겠죠. 자, 의존은 자, 형식은 의존에서 어간을 뺀 거니까 최소한 형식형태소보다 의존형태소가 같거나 많겠죠. 이렇게 잘 기억해놓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참고 한번 잠깐만 참고. 그럼 여기가 지금 실질형태소야. 여기가 의존형태소야. 그럼 여기가 교집합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실질이면서 의존에 해당되는 거는 요 어간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어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자, 태희는 밥을 일찍 먹었다 해서 자, 실질이면서 의존형태소에 해당되는 거는 먹이겠죠. 여기서 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먹. 자, 이해했나요? 자, 우선은 형태소는 이렇게 되는데 연습을 조금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자, 형태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형태소 연습. 자, 예를 들면은 돌다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시다가 있다 하고 계시다가 있다 하고 오가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새마음 그 다음에 나무꾼 그 다음에 뭐 하나 해볼까요? 첫사랑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발 피었다 그 다음에 애벌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선 단어로 자, 먼저 돌다리 한번 볼게요. 자, 의미를 가진 데까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은 여기다 하나 해볼까요? 하늘. 그 다음에 밑에다가 푸른 하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늘은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형태소 개수는 1개. 자, 푸른 하늘 한번 잠깐 볼게요. 얘 기본이 푸르다죠. 자, 기본형 있는 게 문장의 맨 끝에 있으면 서술어, 맨 끝에 하면 관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본형이 푸르다니까 푸르다, 푸르고, 푸르는 이렇게 되겠죠. 푸르다, 푸르고, 푸르, 니은 이렇게 되니까 안 변한 여기 부분이 어간, 여기 부분이 어민인데
기본에 있는 게 문장의 맨 끝에 있으면 서술어, 맨 끝에 하면 관형어니까 이게 관형사행 어미예요. 그럼 얘는 형태소는 몇 개냐? 형태소는 프루 플러스 니은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 단어 이게 전체로 하면 세 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 자, 내가 돌다리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의미 있는 데까지 분리해줘야 하니까 얘는 형태소 개수는 돌 플러스 다리 이렇게 해서 두 개. 자, 가시다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형이 가다가 있겠죠. 가다에 가운데 뭔가 높임이 껴있죠. 그럼 얘는 높임이나 시간은 선언말 어미야. 그러면 얘는 어미를 다 분석해주니까 가 플러스 시 플러스 다. 얘는 세 개. 자, 요 개시다 한번 잠가볼게요. 기본형이 계단에서 요 시가 낀 거예요. 높임이긴 맞는데 이 자체 하나가 지금 뭐야? 얘는 단어야. 얘는 가다에다가 시가 낀 거겠죠. 얘는 개시다, 개시고, 개시니 했으니까 얘는 어가는 개시고 게다에다가 시가 끼어서 높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쓰니까 얘는 두 개. 자, 오가다 한번 볼게요. 자, 오가다. 자, 원래는 오고 가다에서 얘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합성을 배울 거예요. 자, 오다 가다에다 여기 연결음이 고를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 플러스 가 플러스 다 이렇게 해서 얘는 세 개가 된 거죠. 이렇게 세 개. 자, 새 마음 볼게요. 자, 여기 앞에가 뭔가 붙어 있네 마음에다가. 그럼 얘는 우리는 뭐 다 새로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면은 의미를 구별할 줄 알면은 얘는 관형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의미를 정확한 뜻을 모르면 앞에 있으면 접두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얘는 새 플러스 마음 이렇게 해서 얘는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나무꾼 한번 볼게요. 나무에다가 꾼 이게 사람을 나타내다 전미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되겠죠. 나무 플러스 꾼 얘는 두 개. 자, 첫사랑은 처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관형사가 되는 거야. 얘는 첫 플러스 사랑에서 얘는 두 개. 자, 여기 한번 발피였다. 그럼 원래 원형은 밥다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밥 플러스 뭐뭐의 발피다. 그럼 원래 원형을 생각하면 밥다에 발피다가 있겠죠. 근데 얘가 높임과 시간이 아니니까 얘는 뭐라고요? 얘는 전미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선어말 어미, 얘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선어 어미, 얘는 어말 어미. 그럼 총 얘는 네 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애벌레 하면 애는 자 아직 덜 성숙한 어린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접두사야. 그래서 얘는 애 플러스 벌레 이렇게 해서 얘는 총 두 개가 되죠. 자, 이제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얼음이 무척 차다 이렇게 있다. 얼음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얘기하면 우문이 모여서 음절, 음절이 모여서 형태소, 형태소가 모여서 낱말인 통사가 돼요. 여기까지 뭘 생각하고 써야 한다고요? 원형을 생각하고 써야 한다고. 그러면 이 얼음은 원래 형태는 얼다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원래는 얼다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강이 곧 언다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어? 아니면 최소한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면 형사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용언이야. 그런데 얼음은 명사잖아. 체언이야. 그럼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미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다, 얼음 이렇게 되니까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위치는 똑같죠. 전미사나 자 어미나 위치는 똑같은데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미사. 바꿀 수 없는 거는 어미. 물론 전미사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고 얘 두 개 다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해보면 얼 플러스 얘 전미사죠. 그게는 총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자, 연습을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음절이라는 거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자 최소 단위고요. 글자 한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개. 자, 자음, 모음. 그 앞에 있는 자음을 초성이라 하고요. 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음, 모음만 갖고 음절을 만들 수 있죠. 자, 모음 플러스 뒤에 자음이 종성이야. 자, 옥, 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 되겠죠. 군, 간 이렇게.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거고 구별해준 거는 의문이라고 했죠. 자, 종류 잘 기놓고 자립성의 의무에 따라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 자,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존형태소고요. 자,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자, 자립성의 의무에 따라서 얘는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게 얘부터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고요. 얘부터. 자,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아니야. 명사 생각하면 돼요. 조사, 어간, 어미, 부사, 관형사, 감탄사, 접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자, 자립형태소는 여기서 체언, 그 다음에 부사, 관형사, 감탄사가 자립형태소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의존형태소는 여기서 이제 다 빼면 조사, 어간, 어미, 접사에 해당되는 게 의존형태소고요. 자, 실질형태소는 일명 어휘형태소인데 어휘인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가진 게 체언, 부사, 관형사, 감탄사 했으니까 자립형태소하고 똑같죠. 거기다가 어간, 의존형태소인 어간을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니까 실질형태소는 자립형태소보다 최소한 개수가 같거나 더 많겠죠. 응? 그 다음에 형식형태소는 자, 문법적 기능인 형식만 얘기해. 문법적 기능만. 자, 그래서 얘는 조사, 어간, 어미, 접사가 의존형태소인데 여기서 어간을 빼요. 왜? 아까 치면 자립에서 여기 의존이 어간이 있잖아. 그런데 실질에서 어간이 지금 첨가가 됐으니까 여기 의존에서 어간을 빼줘야겠죠. 빼니까 얘는 최소한 의존보다는 형식이 숫자가 더 적어야겠죠. 자, 먼저 실질이면서 의존 부분을 봤더니 실질이면서 의존의 공통점은 요 어간이네요. 여기 교집합에 되는 건 어간이다. 그렇고, 자, 이 문장에서 태희는 밥을 일찍 먹었다 해서 자, 어간에 해당되는 자, 실질에서 의존형태소는 뭘까요? 하면은 뭐 하나밖에 없겠죠. 이게 뭐 하나. 어? 자, 해서 형식은 자, 어간을 뺀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게 이 어간은 의존 형태소는 어간이 들어가는 거고 형식에서는 자, 어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연습을 해보면 자, 의미가 있는 데까지 나눠주는 거야. 하늘은, 바다는 의미가 나누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형태소가 한 개 명사. 돌다리는 돌 플러스 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 돌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리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얘는 형태소가 두 개. 자, 가시다는 가다에서 여기가 높임이 나타나니까 높임이나 시간을 나타내면 서너말 어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형태소는 가다에다가 시, 형태소 세 개. 자, 계시다는 게다에다가 시가 붙은 게 아니잖아. 이 자체가 지금 높임 단어예요. 여기가 계시다, 계시고, 계시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자, 얘는 형태소가 두 개. 자, 오가다는 오고 가다에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합성어를 배우는데요. 자, 오다에다가 가다 합쳤으니까 얘는 오가 굳이 말하면 어근에 해당되는 어근이라는 거 다 배우기로 하고 가도 어근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자, 새마음 하면은 얘가 의미를 알면은 금방 초딩 동생이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주로 관형사라 생각하면 돼요. 새 플러스 마음에서 세 개. 나무꾼 여기 주로 사람 나타나면 다 전미사라고 했죠. 여기는 두 개. 자, 첫사랑 했으니까 여기는 처음 하겠죠. 관형사. 여기는 두 개. 자, 밟히었다 하면은 얘는 밟다에서 밟히다라는 단어가 또 있겠죠. 밟다의 가운데 뭔가 끼었네 이렇게. 얘는 높임과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미사. 얘는 시간이잖아. 얘는 어말어미 앞에 있는 서너말어미.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자, 애는 아직 어린 뭐 이런 뜻이에요. 덜 성숙한. 그래서 애벌레는 두 개. 자, 여기 얼음 나오면 기본형은 원래 원형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얼다에서 나왔다고요. 자, 얼다에서 얘는 강이 언다 되니까 뭐 동사 명사겠죠. 동사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명사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용언에서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미사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어근 안에다가 전미사 하나,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총 형태소에 공개되는 내용이에요. 꼭 반드시 익히고, 이 형태소는 어디다 써먹냐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해올, 다음 형성 부분. 근데 원래 뭐 작은 단위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얘는 형태소는 품사를 먼저 알면 편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단어 형성 부분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